대치동에 가면 대학을 잘 가나요? 대치동 학원은 뭐가 달라서 그렇게 유명한가요? 왜 강남 엄마들은 사교육에 목을 매나요? 궁금하신 거 오늘 싹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바로 그 강남 엄마거든요.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의 대응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1. 대치동에 가면 대학을 잘 가나요? 결론만 보면 맞습니다. 대치동을 포함한 강남구의 대학 입시 실적이 좋은 건 팩트예요. 하지만 대치동 학원에 다녀서 대학 입시를 잘하게 된 건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대치동 학원에 다녀서 대입 결과가 좋은 건지는 연구 결과가 없기도 하고요. 사실 대치동은 심지어 영유부터도 초등 영어 학원도 입학 테스트를 봐서 학원 레벨에 맞는 아이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어려운 학원들의 선호도, 입학 난이도가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원에 다녀서 하위권이 상위권이 됐다? 솔직히 매우 드물고요. 이미 잘하던 아이가 어떤 학원의 수업을 들어서 더 성적이 올랐다, 이런 게 더 흔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 가면 입시와 공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버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다 해결해주는 마법은 없다는 거죠. 이 대치동 학원은 뭐가 그렇게 달라서 유명한가요? 동네에 있는 작은 옷가게에 다양한 사이즈와 스타일의 옷이 많을까요? 아니면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쇼핑몰에 다양한 옷이 많을까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에요. 영어만 하더라도 문법 중심, 라이팅 중심, 리딩, 스피킹, 토플 대비 등 수많은 종류의 학원이 있고요. 초등도 저학년 때 유명한 인기 학원, 고학년 때 인기가 있는 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문해도 퍼스널 옵션으로 샷을 추가할지, 우유를 추가할지, 두유를 추가할지 고르는 요즘 세상에, 요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사교육을 골라 먹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리고 대치동엔 최상위권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에 맞는 학원도 여기에서는 장사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반을 오픈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운영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위권 아이들은 고등 때에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닌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대치동에서 해두면 무한 경쟁 속에서 더 실력과 스펙을 쌓는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학생 입장에선 공부가 당연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고요. 하지만 학원은 결코 실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학원에 다니지만 돈만 내고 성적은 바닥인 경우도 매우 흔한 게 팩트입니다. 왜 강남 엄마들은 사교육에 목을 매나요? 목 매는 경우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지만 많이 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대치동 학원에 아이 라이딩을 다니는 강남구 거주하는 엄마거든요. 저는 사실 엄마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사 올 때만 해도 분위기를 위해서 오는 거지 아예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낼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어린이집에 다닐 때 친구들은 영어학원 가는데 왜 나는 영어학원 안 가? 나도 영어학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엄마표 영어를 해주고 있고 테솔 국제영어교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도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싶단 거예요. 그만큼 학원이 당연한 곳입니다. 더욱이 학원에 다니면 아이가 공부한 거, 진도 나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도태되는 느낌이 들죠.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남들 다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나만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 의도하지 않게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라면 나 혼자 안 하고 있네? 나는 공부를 잘 못하나? 라면서 이 동네에서는 내 학원 레벨이 낮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속도는 결코 입시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저희 남편 학교의 고3 학생들만 보더라도 입시 결과와 선행의 속도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강남에 들어오면, 특히 대치동 학군지로 오게 되면 학원에 안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강남의 고등학교는 내신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신 등급을 나누어야 하니까 상위 몇 프로만 맞추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까지 다 맞추기 위해서 또 학원에 가게 되는 거죠. 학교 내신인데도 학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학교 내신 자체가 어려우니까 수능 공부까지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내신이 높은 아이들은 수능도 잘 보는 아이들이 많은 게 강남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갈까 말까 고민이시라면 1번
아예 본격적으로 학원 서포트를 할 각오로 오시거나 2번 학원가만 이용하고 이 주변에도 조금 학구열이 덜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거나 3번 그도 아니면 강남 진입은 특히 대치권 진입은 마음을 내려놓는 편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 스스로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또 좋아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사교육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해서 도움이 되는 면도 분명 있지만 전기세만 내주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고 부모 노후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이 좋다, 옳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만약 나는 아무리 들어도 사교육비 지출하고 싶지 않아 라면 아예 농어촌 전형이 되는 학교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되는 고등학교 교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적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학군지보다 입시 결과가 더 좋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그것도 길이 되고 좋은 학교들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충분히 길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디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느냐,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느냐는 부분이고요. 사교육을 무조건 욕하고 강남을 무조건 적폐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입시 결과가 있어야 좁은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현재 적다 보니 교육열이 올라가는 이 사회 구조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는 어떤 재능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학원도 현명하게 이용하고 엄마표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